바쁜 하루 뉴스를 놓치셨나요? 지금부터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38%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82%가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7%, 한동훈 후보는 6%의 지지를 얻으며 치열한 구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4%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18%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월 18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사회혁신 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을 찾았습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장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 전 대표는 환한 미소로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책 행보와 민심 소통을 병행하며 다시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구라는 보수의 심장부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떠나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물론 3년간의 국정 운영에 실패해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시체의 난도질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홍 후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당시 상황도 언급하며 정당의 결속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는 됐다며 이제는 과거를 소금 뿌리듯 들춰낼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수의 통합을 외치는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기보다 지금은 뭉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 셈입니다. 정치의 방향이 다시 한번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발언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또다시 날선 발언으로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트럼프와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지만 둘 다 범죄자 정치인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여자를 건드리고 돈이라도 줬다지만 이재명은 무상연애였다고 말하며 과거 여배우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발언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왔습니다. 그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느냐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당신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냐는 것이나 여배우 문제를 왜 묻지 않느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일부 언론을 적대적이라 지목하며 질문을 뒤로 미루기도 했고 질문하는 자유가 있다면 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한다며 언론 응대 방식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 국면에서 더욱 날카로워진 정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발언이 향후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다시금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식을 마친 뒤 동료들의 환송을 받으며 조용히 헌재를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묵묵히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해온 문 권한대행. 그의 마지막 걸음엔 깊은 감사와 아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도봉역에서 벌어진 벤츠 난동 사건, 인터넷에선 이재명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운전자는 중년 여성이었고 이재명 후보 아들과는 무관한 사건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 소문을 퍼뜨린 6명을 고발하며 허위사실 유포,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의혹 속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현 씨는 2015년에 이어 2023년에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최근 고 김세론 씨와의 과거 연루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세청은 그의 모범 납세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모범 납세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6년간 150건 넘는 모범 납세자 선정이 취소됐으며 대부분은 세금 체납이나 허위 신고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회적 물의로 인한 취소는 드물지만 김수현 씨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결론이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배우의 이미지 타격을 넘어 성실납세를 상징하는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결단, 그리고 김수현 씨의 향후 대응에 시선이 쏠립니다. 서울 강남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괴시도 신고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삼동 A초등학교에서는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불과 이틀 전인 개포동 B초등학교 인근에서도 한 노인이 초등학생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 학교는 즉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당부했고, 경찰 역시 방범용 CCTV 확보와 순찰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A학교는 가해자의 몽타주 제작에 돌입하며 범인 추적에 나섰고, B학교도 구청과 협의해 방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무차별적으로 나눠주고 금품을 요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강남권 보호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의 접근은 어떤 이유에서든 거절하고 절대 따라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교육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촘촘한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부인했던 무속인 전성배, 이른바 건진법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사에 따르면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통화를 주고받았고, 일부 통화는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여론이 최고치를 찍은 날에도 무려 1시간 48분간 통화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전날에도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씨는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 좀 살펴달라며 청탁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인 3월 부탁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이 메시지는 공직 인사를 둘러싼 전 씨의 영향력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씨를 인사만 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죠. 이번 수사에서 확보된 전 씨의 진술과 통화 기록은 과거 해명과 상충되며 여론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씨는 과거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인물이 대통령 측근들과 꾸준히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속인 논란을 넘어 권력 주변 인맥의 실체와 그 영향력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갑작스러운 한기가 불어닥쳤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8,000건을 넘기던 아파트 거래량이 4월 들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강남 3구와 용산의 상황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 네 곳에서만 1,700건 넘게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선 단 12건. 강남구는 7건, 송파구는 4건, 용산구는 1건, 그리고 서초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거래 절벽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때문인데요. 지난달 24일 정부는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갭투자 즉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이 원천 차단됐고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전국 평균은 여전히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강남과 송파는 상승폭이 뚜렷하게 줄었고 용산과 서초는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한때 활기를 띠었던 서울 아파트 시장, 지금은 규제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치가 과열을 잡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관세 카드. 그런데 그 칼끝이 지금 미국 안에서 의외의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업계는 지금 초비상입니다. 판매되는 의류의 98%, 신발의 99%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인데요. 특히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보니 이번 관세 인상은 마치 날벼락처럼 닥친 셈입니다.
단추 하나, 원단 한 조각까지 전부 중국산인데 그 모든 것에 관세가 붙으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한 의류업체 사장은 단추조차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엔 공급처가 없다는 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LA의 장난감 거리 상인들은 하나같이 가게 문을 닫을 위기라며 절규합니다. 풍선, 리본, 포장재까지 전부 중국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공장이 없어요. 공장도 없고 거기서 일할 사람도 없어요. 몇 년은 걸릴 겁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그간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일기 당시 자영업자의 60%가 그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전쟁은 그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요. 이 한마디에 지금 미국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 무역 전선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거래를 결정한다며 주도권을 강조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협상을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회담은 환상적이었고 한국은 다음 주 인도와의 대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U와의 협상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는 미국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과의 협상에도 자신감을 보이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했고 나토 방위비 목표에 대해서는 GDP 2%도 충분치 않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들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 질서를 다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이 움직임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외교, 과연 세계는 이번에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긴장으로 치달을 것인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건 따뜻한 햇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봄 독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1.6명. 일주일 사이 무려 28%가 증가했고 벌써 5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뒤라 방심하기 쉬운 시기지만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독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실과 학원 같은 집단 생활 공간에서는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고열, 근육통, 심한 피로감까지 동반하는 독감은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봄볕에 마음은 들뜨지만 건강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밥값 내가 낼게 실랑이 하던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고교 동창과 식사 도중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한 남성. 치아 4개가 빠지고 전치 3주 진단하지만 가해자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생 이야기 때문이라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꺼낸 적조차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결국 경찰은 폭행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에 그쳤습니다. 과연 이 처분 정당한 걸까요? 남편과 바람난 비서 불러주세요. 일당 10만 원 드릴게요. 충격적인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남편 회사에 잠입해 불륜녀를 1층으로 불러내는 역할, 지원 조건은 30대 여성, 그리고 일당은 당일 10만 원. 누리꾼들은 차비만 줘도 간다, 돈 안 받아도 하고 싶다는 반응부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는 우려까지. 웃기지만 씁쓸한 현실 속 이색 아르바이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호프집에서 벌어진 중년 커플의 과도한 애정 행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민망하고 황당했던 일을 고백했는데요. 그는 공공장소에서 나이값 못하는 손님들 때문에 창피하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녀가 식당 한복판에서 진한 스킨십을 벌였고 이를 보다 못한 알바생조차 입술 사라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은 조심스럽게 여기 CCTV도 있다고 주의를 줬지만 두 사람은 이번엔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화장실 문과 창고 문이 부서질 정도의 격한 애정 행각이 이어졌고 계산까지 마친 후에도 2시간 넘게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A씨는 마음 같아선 수리비라도 청구하고 싶지만 괜히 엮이기 싫어 그냥 내 돈으로 수리했다며 씁쓸함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생활은 존중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일탈, 결국 그 피해는 조용히 일하는 누군가의 몫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다음은 내일 날씨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말 4월 19일 토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경남, 제주도로 확대되며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비는 20일 일요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제주도에 5에서 20mm, 전라와 경상 지역에도 5에서 10mm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사 걱정은 없습니다. 18일 한반도에 영향을 준 황사는 19일 낮부터 맑은 공기가 유입되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19일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7도로 서울 19도, 대전 광주 25도, 대구 24도, 제주 23도 등이 예상됩니다. 비가 지난 뒤 일요일인 20일에도 아침에는 조금 선선하지만 낮에는 15에서 25도까지 올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예정이고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며 조금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비 소식과 시간대 꼭 참고하시고 우산과 겉옷도 준비해두세요. 지금까지 니용 뉴스였습니다. 세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